한국은행 총재 한마디에 2조 7천억 투매가 터진 진짜 이유는 말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 노출입니다. 뉴스에서는 이창용 총재의 블룸버그 TV 발언을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보도했지만 제 분석 결과 이번 사태는 한국 금융 시스템의 치명적 약점이 드러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월 12일 이창용 총재가 블룸버그 TV에서 던진 폭탄 발언이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한국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두 번째가 문제였죠.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하 규모, 시기, 그리고 방향전환 여부까지 검토 가능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화 환율 과도한 변동성 발생 시 한국은행이 개입할 의향이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방향전환이라는 단어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수도 있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됐는지 이해하려면 한국은행 총재가 원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은행 총재는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미국 연준을 보세요. 파월 의장이 정책 전환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성명서에서 일시적이라는 단어 하나 빼는데 수개월 동안 토론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지켜보며 인내심을 갖겠다고 모호하게 말했죠.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할까요? 중앙은행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발언들이 조합되면서 만들어낸 3단 콤보 효과예요.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해석됐거든요. 한국 경제는 망가졌는데 금리는 올릴 수도 있고 외국인이 주식 팔고 나갈 때는 환율을 높게 쳐줄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사실상 지금 팔고 나가세요라는 초대장을 보낸 격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11월 12일 발언 직후 3년물 국채 선물에서 1만 4천 계약이 넘는 매도 폭탄이 터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평상시 거래량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급등했죠. 13일에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진화 작업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14일에 다시 폭락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창용 총재는 한방에 방향전환 검토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건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교과서를 찢어버린 수준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 발언이 나온 타이밍이에요. 미국 증시가 극단의 공포 상태, 그러니까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 지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거든요. AI 버블 붕괴 우려, 연준 금리 인하 중단 가능성, 이런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국에서 추가 악재가 터진 겁니다. 앞서 언급한 총재의 말실수가 아닌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게요. 첫 번째 증거, 외환보유고 위기입니다. 이창용 총재 취임할 때만 해도 외환보유고가 빵빵했어요. 그런데 지금 4,28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실제 환율 방어에 쓸 수 있는 돈은 280억 달러, 그러니까 약 40조 원뿐이라는 겁니다. 왜 280억 뿐일까요?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리에서 세 자리로 숫자가 바뀌죠. 이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3,900억과 4천억은 겉보기엔 100억 차이지만 시장에서는 한국이 끝났나? 라는 공포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창용 총재 임기가 내년 4월까지거든요. 현재 속도로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면 임기 말에 정말로 4천억 달러 턱걸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절판 마케팅 심리를 갖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국채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에요. 2025년에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재 한마디에 국채 금리가 출렁거린다는 건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 국채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한국 경제의 세 가지 핵심 버팀목, 즉 외환보유고, 국채 신뢰도, 중앙은행 신뢰도가 동시에 흔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증거가 나타났어요. 바로 절판 마케팅 효과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 한국은행이 40조밖에 없네. 그럼 빨리 팔아야겠다. 이게 바로 절판 마케팅이에요. 한정 수량 이니까 서둘러서 팔고 나가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 수치를 봅시다. 11월 14일 외국인 순매도가 2조 7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치예요. 더 중요한 건 매도 패턴입니다. 단순히 수익 실현 차원의 매도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투매 형태였거든요. 또 다른 중요한 지표를 봅시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어요. 평상시라면 하루에 10원 내외로 움직이던 환율이 20원 이상 요동쳤거든요. 이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특히 NDF 시장에서 원화 약세 베팅이 급증했는데 이는 외국 투기자본들이 본격적으로 원화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패닉셀은 금물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을 이해하면 오히려 기회가 보이거든요. 첫 번째로 미국 증시를 모니터링해야 해요. 미국이 극단의 공포 상태인데 아직 트리거가 당겨지지 않았어요. 만약 미국에서 호재가 나와서 쇼 커버링이 시작되면 한국도 덩달아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행의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해요. 이창용
이창용 총재가 만든 구멍을 메우려면 정책 당국이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고채 안정화 작업, 환율 방어 등이 이어질 텐데 이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크죠. 세 번째로는 근본 문제 해결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110조 원 적자국채 발행 계획의 재검토, 외환 보유 고확충 방안 등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해요. 오늘 내용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이창용 총재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낸 조기 경보였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오히려 더 튼튼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진부하죠? 하지만 이번엔 진짜예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고칠 수 있거든요. 숨어있던 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 정밀검사에서 문제를 조기 발견한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 한국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이에요. 280억 달러라는 한정된 탄약으로 환율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입조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거든요. 최신 경제 이슈와 숨겨진 진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두세요.